자, 재무제표 보는 거. 자, 연결 말고 별도를 놓고 이제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연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회사의 그런 재무까지, 자회사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다라 그러면 그 회사의 실적을 포함을 시켜요. 상장이 안 돼 있는데도 수익성이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수익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재무제표의 수익성이 잡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당장에. 그러니까 연결로 놓고 그거를 다 포함을 시키니, 연결은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막. 연결은 실적이 겁나게 좋아요, 막. 근데 별도로 놓고 보면 진짜 꽝이야, 실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우리가 이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위니아 딤체 자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니아 딤체라는 종목을 보고 지금 이제 매매를 하고 추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별도로 놓고 보셔야 돼요. 별도로. 연결을 놓고 보시면은 얘네 자회사 수익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요 재무제표 가서 보실 때는 이 별도를 놓고 보셔야 돼요. 별도. 자, 그다음 별도로 놓고 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이 회사의 그런 추정치를 보겠다라 그러면은 분기를 보겠죠. 뭐 분기도 보실 거고 뭐 이번 올해 3분기,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뭐 실적이 어떻고, 그죠? 지금 얘도 보면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수상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늘었죠. 그러니까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분기로 보건 연결로 보건 어찌 됐건 간에 매년 증가하는, 매 분기마다 증가를 하거나 매년 증가를 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재무제표가 좋은 거겠죠. 회계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부채 비율이 150%, 200%가 넘어가는 기업은 절대 매수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왜냐면 그런 기업들은요, 이 빚이죠, 빚. 부채가 뭡니까? 빚이에요, 빚. 말 그대로. 지금 150%, 200%도 많은데 부채가, 얘는 몇 프로예요? 거의 500% 얘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지금 재물을 좋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사가 뜬 게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되면서 검찰에 통보가 들어갔다라는, 자칫 잘못하면 기업 자체가 상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유증을 하거나 회사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유증이 나온다라든지, 갑작스럽게 감자를 한다든지, 그죠? 갑작스럽게 막 BW 물량이 막 튀어나온다라든지, 주식수를 상장시킨다라든지,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럼 주식을 왜 상장을 하겠습니까? 주식을 주식을 상장하는 게 시장에 딱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야, 너네 개인 투자자들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2,000원인데, 야, 이거 1,500원에 할인해 줄 테니까 다 사가. 갑작스럽게 걔네들이 현금을 확보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을 늘려버리고 주가는 빠지겠죠, 당연히. 1,500원대까지. 2,000원이었던 기업이. 그러니까 항상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유상증자, BW 물량이 갑자기 탁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공시를 확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 다음 그 밑에 유보율은 뭐냐. 이거 지금 중요한 것만 그냥 툭툭 찝는 거예요, 제가. 유보율. 이 유보율은 뭐냐면, 뭐 여러분들 뭐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얘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이 유보율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디 있냐. 이 재무제표를 들어가면 밑에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게 많은 종목들은 좋은 거예요. 요게 많이 있는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월등히 많은데 뭔가 이제 뭐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없다. 현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뭐 갑작스럽게 지금 현금이 높아졌죠. 꾸준하게 늘다가 갑자기 이게 확 증가를 했어요. 2배 이상. 이거는 뭔가 수상한 거예요, 지금 이 현금이. 그리고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감소시켜 놨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유보율이 많으면은 뭐가 좋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유보율이 많으면 이 회사가 갑자기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배당주를 찾을 때는요, 저 유보율이 높은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기업은행 볼까요? 우리 작년에 배당 받은 거. 올해 3월 달에 이제 배당 나오겠죠? 자, 유보율이 500. 그죠? 유보율이 조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 500이. 삼성전자 한번 볼까? 유보율이 엄청 높죠? 19,000이요, 19,000. 그죠? 그래서 이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잘 보세요. 유보율. 경남제약 홀딩입니다. 홀딩. 좋아요. 지금 시장 폭락하는데 우리 방 종목 올라갑니다. 유보율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 유보율. 그래서 내가 배당주를 찾을 때는 유보율이 높은 종목을 찾아야 배당을 좀 많이 챙겨준다. 아니면은 무상증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뭐 1대1 무증이라든지 이렇게 1.5대 1,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봐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요 위에 보면은요, 이 퍼가 있어요. 퍼, 그죠? 21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근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옛날 주식시장이었으면요, 옛날에 한창 뭐 공부도 없고 공부하는 것도 없고 할 때는 이 퍼가 낮으면 저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퍼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업종마다 퍼가 있어요. 2차전지 업종의 퍼가 만약에 뭐 지금 얼마야? 2차전지 업종의 퍼가. 2차전지 종목들 한번 봐볼까? 소재 쪽을 봐볼게요. 소재 쪽. LNF 뭐 이런 거. 요거는 업종퍼고. 그죠? 업종퍼가 80이요. 82. 에코프로비엠. 지금 퍼가 110이요. 110. 에코프로비엠. 첨보 81.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봤을 때 110에다가 첨보가 81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업종이 뭐예요? 2차전지 전액을 하고 있고, 첨보는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보다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인데 퍼가 낮아, 얘네보다. 그러면 그게 저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옛날이랑 많이 달라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얼마 밑으로면은 뭐 10 미만, 뭐 10 미만, 뭐 5 미만이면은 뭐 그게 저평가가 돼 있다, 뭐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그 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캠트로스 뭐 700이야 지금. 엄청 높아요 지금 2차전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차전지 종목 중에 전평가 종목을 노린다라면 뭘 사겠어요? 적어도 막 50, 40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사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죠. 한 60, 70?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도 전액을 저거를 하죠. 저거 뭐야? 에코프로비엠이랑 저거 뭐야? 분리막 말고 전액 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거 뭡니까? 양극재를 해요. 이 포스코케미칼이 원래는 음극재만 했었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얘네가 1조를 투자를 했죠. 공장 증설을 그 유증을 하면서 양극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공장이. 그래서 음극재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양극재 쪽을 사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양극재의 대표적인 대장주가 뭡니까? 에코프로비엠이요. LNF하고. 근데 에코프로비엠 퍼를 보세요. 110이죠. 그럼 포스코케미칼 퍼가 지금 90이에요. 그러면 현저히 포스코케미칼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주식을 매매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의 주가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와 있나만 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자, 두 개 다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두 개 다 양극재 기업이에요. 양극재 기업. 그죠?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인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가 110이에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퍼가 90입니다. 현저하게 퍼가 낮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도 퍼가 110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그쵸?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퍼는. 그렇게 동종 업종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상대적인 종목이 퍼가 만약에 게임주야. 게임주를 비교를 해봅시다. NC소프트 볼까요? 퍼가 58이야. 그죠? 퍼가 58이야. 그럼 카카오 게임즈 볼까요? 이씨, 이거는 247이네. 아직도 고평가가 돼 있냐 이거는. NC소프트 말고 또 뭐 있지? 데브시스터즈. 최근에 지금 대박 나고 있네. 얘가 퍼가 2로 잡히는 게 말이 안 돼. 이거는 지금 이거 계산을 때려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당기 순이익하고 이제 수정 평균 발액 주식수 해가지고 주식수랑 해가지고 막 곱하기 빼기 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저거까지 공부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데브 시스템 말고 뭐가 있을까? 컴투스? 컴투스. 19야 얘가. 그죠? 지금 NC소프트가 미쳤잖아요. 지금 주가가 매출이 1등 하고 있으니까. 근데 NC소프트가 아까 퍼가 거의 50이었죠. 근데 얘가 19예요. 그럼 컴투스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왜 매매를 못하냐? 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대박 게임으로 지금 성장이 돼 있는 상태고 컴투스는 게임이 없잖아요. 대박 게임이.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양극재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펄어비스. 그렇지. 펄어비스도 있구나. 어디 갔어 이거? 펄어비스. 펄어비스도 23이네. 지금 NC소프트가 제일 높네요. 왜냐면 NC소프트 막 99만 원까지 갔었죠. NC소프트가.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럼 적정 주가의 시총은 어떻게 잡느냐? 이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시총이 낮은지 높은지 낮은 게 저평가가 돼 있는 거겠죠. 시총이.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보통 자, 별도를 놓고요. 연간을 누르세요. 영업이익 있죠? 여기다 곱하기 10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곱하기 10배. 그럼 이거 곱하기 10배 해봤자 얼마입니까 이거? 1조 5천억이죠. 1조 5천억.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4조예요. 굉장히 이 주가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의 가치를 여기다 곱하기 10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게임 업종, 그러니까 게임 같은 이런 업종,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애들은 곱하기 18배에서 20배까지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1번. 업종마다 달라요 이거는. 반도체나 뭐 기술적인 부분들 산업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곱하기 10배, 8배에서 10배.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가 12배에서 15배. 최근에 이제 성장성이 있었던 그거니까. 근데 아마 비메모리 반도체도 12배에서 15배 곱하셔야 될 거야 이제는. 그 다음에 이 게임주라든지 뭐 성장성을 예측을 하기 힘든 기업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라든지 그죠? 그거의 그 가치는 어마무시한데 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별로 없는 기업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곱하기 20배 이상까지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게 주가 시가총액의 적정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영업이익 곱하기 10배 뭐 20배까지 해서 다 달라요 업종마다.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업종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중에 한번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와 이게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될 줄 몰랐어요 지금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재무제표로 들어가면은요, 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 물론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좋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현금이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좋은 거죠. 당연히 망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대신에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재고자산. 이거는 얘는 당연히 게임주니까 재고가 없겠죠. 지금 펄어비스 주가 왜 올라갑니까? 저도 펄어비스를 장기 추천주로 제가 추천을 하려고 해요. 올해 하반기까지. 왜냐면 얘네가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어마무시해요. 지금 그 시장에서 어마무시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펍지에서 배틀그라운드 나왔을 때만큼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그래서 게임 대상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 펄어비스라는 기업이 눌리면은 저는 이제 좀 장기 투자로 좀 추천할 생각이 이거는 펄어비스. 올해 하반기에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그때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주가가. 그래서 아무튼 뭐 펄어비스 그거는 뭐 잠깐 얘기를 했고, 이 재고자산인 게 있는데 이 재고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고자산. 말 그대로 재고예요. 재고. 재고자산. 검은 사막 아니고 붉은 사막. 검은 사막은 이제는 한물 같고, 검은 사막으로도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붉은 사막이라고 또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콘솔 게임이요. 콘솔 게임. 이제 그 저기 뭐야 게임기 있잖아요. TV에다 연결해놓고 하는 거,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그런 류의 게임이에요. 뭐 PC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무시하다라 그랬어요. 파랑 사막이요. 그러니까 무슨 사막만 뒤에다 사막만 붙여놓고 색깔만 바꿔놨어요. 자, 아무튼 뭐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죠. 이 재고자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재고예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다. 뭐 아무거나 찝어볼게요. 뭐가 있을까? LG이노텍 한번 봐볼까? 자, 핸드폰 만드는 회사죠. 이 재고자산이 급증을 해요. 그쵸? 자, 재고가 급증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말 그대로 뭡니까? 제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창고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그러면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기업이 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꾸준하게 늘어. 근데 재고자산이 꾸준하게 같이 증가를 해. 크게. 그럼 그 기업은 몇 년 향후 1, 2년 후에 적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려고 하는 기업이, 그쵸? 막 적자였다가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려고 하는 기업이 재고자산이 감소를 했어, 매년. 그 기업은 앞으로 향후에 흑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를 할 때는 이 재고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재고자산.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좀 확실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해도 전문가 소리 듣습니다. 어디 가서 더 뭐 볼 거는 없어요 사실. 다른 거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와, 경남지역 7% 돌파 축하. 더 들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빨리 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보면은 자본 총계가 있고요. 그죠?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끔 기업들 보다 보면은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자본 잠식인 거예요. 자본이 잠식된 거예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자본금을 어디서 끌어다가 실적을 좀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재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양아치죠. 왜냐면 주가 떨어지니까. 양아치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제 주주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본 총계보다 자본금이 더 높은 종목. 얘는 지금 955. 지금 자본금이 64죠. 955를 64가 넘어가면은 자본 잠식인 거예요. 얘는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종목들은. 재고자산은 요 재무제표 눌러서 위에 재무제표 눌러서 유동자산 밑으로 내리다 보면 요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자산 요 플러스 누르면은 여기 재고자산이 나옵니다. 재고자산하고 현금성 자산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